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최근에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주제가 좀 제가 뭐 어렵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 건가? 그치, 뭐 사업을 하니 기업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내가 뭘 얘기해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제가 강연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얘기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면 아마도 내 커리어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오면서 커리어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내가 내렸던 결정이 있었고, 그게 여기에 이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겠죠. 더 거창하게는 제 인생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그에 해당되는 3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던 모토라고 하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결정하자. 내가 할까 말까 고민이 됐을 때는 웬만하면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미국에 오게 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저의 커리어와 저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첫 번째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초중고 때 해외에 나가보거나 하는 경험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당시에는 카투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국방의 의무이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했던 그 20대 초반의 시기잖아요. 26개월이었었는데 그거를 일반 군인으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회를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험을 쳐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해외 경험이 없는 가운데 카투사에서 복무를 26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배움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실 저한테 군대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시 하라 그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군대에 가서 뭐 인간이 되어 왔습니다, 뭐 이런 성격은 아니겠고요. 제가 두 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이었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좁은 곳에서 아웅다웅하고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물에서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차곡차곡 쌓아왔었던 것 같아요. 제대 이후에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고 한국에서 이런저런 걸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 잊지 않고 언제국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그래봐야 2년 3년입니다만 그렇게 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질문 내지는 사람들의 의견은 왜 사서 고생이냐 였었죠. 네가 한국에서 학교 좋은 데 나와서 잘 적응했고 자리도 잘 잡고 커리어 사회 초년병으로서 잘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을 텐데 왜 의아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그다지 대단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매우 낮은 수준의 저에게 있어서 주어진 기득권이라면 그런 거였었고요. 그게 아쉬울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결정을 했으나 그럼에도 미국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게 된 건데, 그 전체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특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올 때 같이 결정을 해주고 따라와주고 해줬던 배우자에게는 계속해서 고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2014년조였었는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국에 자주 나가고 그런 환경에서 제가 94학번인데요. 대학교 동창들하고 20주년으로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동창들 간에. 야, 누가 가장 행복해 보이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제가 뒤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성공을 한 것도 없고 그냥 미국에 와서 자리 잡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생활인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얘기를 듣는지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는 엄청나게 회사를 차려서 잘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요, 누구보다도 당연히 한국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고 그게 익숙하고 저의 삶이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한국에 가서 한국의 고객이 됐건 저희 지인들이 됐건 이런 생활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한국에서의 그런 복잡 다단한 어떤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생활들 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예컨대 바로 앞에 디즈니랜드가 있고, 저만큼 가면 또 샌디에고가 있고, 저 앞에 가면 또 베버리힐즈가 있고, 어디보다도 더 미국적인 그런 사회를 누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죠. 사소하지만 제가 누리는 사소한 사치,
거죠. 특히 당시에 2014년이었으면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이런 동기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사회에서 중추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답답하게 느끼지만 이걸 돌파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더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좀 더 자유롭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한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들을 계속하면서 제가 할 바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커리어라는 면에서 또는 저의 인생이라는 면에서 제가 당시에 내렸던 그런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커리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결정은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나가서 제 회사를 차린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올 때요. 일이 가장 잘 풀리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이 가장 잘 풀리면 당시에 돈도 별로 없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집을 팔고 전세금을 뭐 어떻게 해서 왔다라는 말에 그때 어린 나이에 집도 있고 뭐 했냐지만 그런 거 전혀 아니었었고요. 제 수중에 한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학비 내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일이 잘 풀리면 이렇게 흘러서 졸업을 하고 자리를 잡는데 잡을 구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정말 가장 잘 풀리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했던 대로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그건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있어서 주어진 행운을 누군가에게 저에게 어떤 달란트, 주어진 달란트를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활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커리어를 쌓아간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변호사, 회계사로서 갖는 업의 성격,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여러 이 외국계 기업 또는 뭐 이런 개인 고객들에 대해 미국에서의 어떤 텍스 플래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일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풀타임으로 로스쿨을 다녔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학교도 마치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도 더 올라가는 그런 커리어를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계속해서 그 회사 내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멋진 삶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1세대 이민자로서 이런 메인스트림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쭉쭉 해나가는 것 그리고 특히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나가면 지금 당시에 하던 굉장히 어떤 고차원적인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의 예컨대 나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삐까뻔쩍한 그런 일들을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할 때는 아마도 그런 일을 할 기회는 없겠지 또는 적겠지 다른 성격의 일을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역시 주변의 반응은 그거였었어요. 왜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저도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쭉 가면 또한 충분히 멋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럼에도 왜 사서 고생이지? 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결국은 둘 다 할 수는 없으니 하나는 선택해야 되겠고 지금 나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그런 환경에서의 경험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리고 둘 다 할 수는 없으니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오는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생각했던 것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 때 하고 나중에 후회하자. 그리고 잘못돼서 만약에 내가 다 말아먹고 이 시베리아 벌판에 나가는데 안정적인 엄브렐라 하에서 나가서 시베리아 벌판에 나가서 실패하면 그때 또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와서 받아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뒤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죠. 그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골프를 많이 쳤는데요. 근데 이제는 전혀 안 치거든요. 이게 왜 그 얘기를 갑자기 하냐. 부상이 있어서 이제 한동안 안 쳐야지 하다가 그전에는 주말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잘 못 해준다. 그런데 뭐 핑계가 있었던 거죠. 뭐 이런저런 거 다 비즈니스 핑계였었는데 근데 이렇게 주말에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도 좋았고요. 그거 아니어도 유튜브 보면서요. 이렇게 주말에 널브러져 있는 거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치느니 나는 이거를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스트레스도 덜고 훨씬 더 좋더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 여러 채널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뉴욕의 어떤 미국 사람인데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셀럽인데 원래는 배우 지망생이었었는데요.
배우가 되려고 뉴욕에 온 거죠.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갔는데 다 떨어진 상태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된 거예요. 뭐 로스쿨도 가려고 그랬는데 시험도 잘 못 보고 해가지고 누가 뭐 부동산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2010년인가 그때 이 리얼리티 쇼 중에 밀리언 달러 리스팅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게 본 프로는 LA에서 하는 건데요. 그게 스피노프를 해서 뉴욕으로 스피노프를 하는데 오디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시에 완전히 초짜였죠. 초짜인데 이게 이 브라보 채널이니까 전국 단위의 채널에서 정말 인기 많은 이런 리얼리티 쇼의 주 캐릭터 중에 한 명으로 오디션을 보는 거니까 경쟁이 어마어마했겠죠. 수천 대 1, 뭐 수만 대 1이었을 텐데 그 중에 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초짜였었는데 거기에 조인을 한 거예요. 물론 연기도 잘했겠지만 쫄지 않고 한 거죠. 마치 내가 정말 이미 빅플레이어인 것처럼 그때 2010년 정도였을 겁니다. 조인을 해서 그걸 계속해서 찍었는데 지금은 탑이 된 거죠. 이미 그걸 찍으면서 본인은 성장했고 이미 시즌 1에서 빅 플레이어였던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게 된 사람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의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보면서 이 유튜브 채널을 나도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 맞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법률 서비스로서 고객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또 제가 하는 일이 역시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뭐 텍스 플래닝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다 보니 내가 유명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맨하탄에서 수천만 불 프로퍼티를 중개하는 중개인이고 에이전트인데 이 사람이 어떤 고객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가져야 되는 그런 수준이 나만 못할까? 나보다 훨씬 더 할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것이 핑계 아닌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결정이라는 거는, 어떤 고민의 대상이 있을 때 가장 쉬운 결정은 뭘까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은 정말 쉽죠. 왜냐하면 안 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는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언제든지 늘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 해에 2019년 말이었을 겁니다. 한국에 가서 팀을 짰죠. 그리고서는 이제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월 2월 이제 뭔가를 했어요. 근데 한 두세 편을 찍었나요? 지금도 이제 저희 채널을 보면 나오지만 일상에 대한 것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패닉이 왔어요. 고민이 된 거죠. 이게 도대체 앞으로는 어떤 주제를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나이도 40대 중반에 이걸 계속해서 일상에 대한 거 무슨 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런 거 하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겠다고 한 거지 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짜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코로나가 터졌죠. 코비드가 터졌죠. 그래서 재택근무, 그리고 또 PPP다, 뭐 EIDL이다, 뭐 이런저런 이 정부 지원법, 뭐 실업수당 뭐 관련된 내용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역시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았으니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나하나 집에서 또 찍으면서 올리는 그 10분, 15분짜리 영상들을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시작이 돼서 오늘의 이 채널의 성격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저는 감사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업에 있어서의 한계라는 거잖아요. 이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잘하건 또는 아무리 내가 이걸 좋아하건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와 같은 내용, 정보, 그리고 내 일하는 방식, 우리 회사의 어떤 서비스의 퀄리티라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10분, 15분씩 준비하는 것들이 그걸 뛰어넘게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고마움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자리를 미국에 잡고 1세대로서 이런 일을 하면서 받은 어떤 행운에 대해서 이걸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어져서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로 이 정보 전달을 계속 할 것이고,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비즈니스적인 면에 있어서도 저희 비즈니스에 정말 큰 도움, 물심양면의 도움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시작은 이 유튜브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들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동부에 계시는 분이었을 텐데요. 왜 우리 지역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면 저도요, 이미 지인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 뭐 저희 선후배들, 변호사, 회계사, 거기서 프로페셔널 서비스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여전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는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미국 생활을 30여 년 했는데 이제야 당신 채널의 영상을 보고 이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말씀, 그 굉장히 저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조언이고 칭찬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결정이 필요할 때 하고 나서 yes and figure it out later 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며 이 선택에 따른 실천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웬만하면 이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어쩌면 각자의 모든 본인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건 사업을 하는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사람이건 동일한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식일 텐데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의 대상이 있을 때 이게 판단이 서면, 결심이 서면 한번 해봐라. 벽을 깨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알리바바의 마윈이라고, 알리바바 중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중국의 아마존 같은 그런 회사죠. 지금은 어디 갔는지도 막 이 중국 정부에 밑보여서 사라지긴 했지만 마윈이라는 그 창업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때 얘기했었던 것 중에 제가 기사로 봤었던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것이, 누군가가 본인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인류의 아이디어를 갖고 삼류의 실행력을 가진 팀이고, 다른 하나는 삼류의 아이디어를 갖고 인류의 실행력을 가진 팀을 있는데 선택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후자를 선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동의 여부를 떠나서, 물론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리고 특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것과의 비슷한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될 때 하고 후회하라, 그리고 하고 figure out later 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강연을 할까 해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과 공유해봤습니다.